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11명이 늘어서 누적 확진자가 1,6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사망자는 모두 238명으로 늘었습니다. 학원과 유흥업소 등의 운영이 재개되면서 발열 체크나 소독과 같은 방역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민간에서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대부분은 완치가 돼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는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유일한 해법인 만큼 재유행을 막으려면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던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폭락했습니다.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날보다 43%나 떨어진 채로 거래 마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와 가스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11명, 사망자가 1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694명, 사망자는 모두 23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의 절반이 넘는 6명이 해외 유입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입국자 특별 검역에서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하면 지역사회 산발적 감염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서울과 부산, 경북에서 2명씩, 대구와 대전, 경남에서 각각 환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외 11개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완치 환자는 64명이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8,277명이 됐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운영을 재개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대로 발열 체크나 자체 소독과 같은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서울의 실용음악학원입니다. 들어오는 수강생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발열 여부를 확인합니다. 36.0도 정도로 나오거든요. 피아노를 치던 수강생이 연습을 마치자 건반에 소독약을 고루 뿌리고 닦아냅니다. 학생이 이제 피아노를 연습을 하고 나서 하기 전엔 저희가 이제 먼저 소독을 하지만 하고 나서도 이제 돌아가실 때 이후에 제가 또 한 번 더 소독을 해서 깔끔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정상 운영에 들어간 한 태권도장도 방역에 여념이 없습니다. 수업 시작 전 아이들에게 차례차례 손 소독제를 뿌려줍니다. 정상이네요. 정상이에요, 우리 아미. 학생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서로 간격을 더 벌린 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저희 제자들이 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체력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도장의 환경에도 더 신경 쓰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줄면서 주일 예배 참여율이 20% 늘어난 이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예배도 진행하면서 방역에 더욱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교회 안에 소독을 하고 있고 또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는 업체에서 나와서 교회 시설 전체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자 이렇게 문을 여는 다중이용시설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제껏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대해서 운영 중단과 단속 강화는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일단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는 상태에서 일단 운영을 할 수 있다. 올해 말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방역의 몫은 민간에서 얼마나 위생 수칙을 준수하느냐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닫았던 야외 시설들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기간 단체 여행은 피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위험도가 낮은 야외 시설들이 단계적으로 개방됩니다.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치유의 숲이 가장 먼저 문을 엽니다. 축구장과 야구장 등 2만 4천여 개 실외 체육시설은 이번 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확진자 발생 추이와 밀접 접촉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재개를 결정합니다. 실외 공공시설부터 운영을 재개하며 방역 환경이 준비되는 대로 야외 체육시설 운영을 재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는 운동 전후 친목 모임이나 단체 식사를 삼가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영동물원과 국립생태원은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개방됩니다. 야영장은 다음 달 6일 이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 경우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에는 단체 여행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단체 여행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모임을 가더라도 동거하는 가족들 중심으로 가족 모임을 가시는 것을 부득이한 경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가급적 가지 말도록 요청했습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개인 지침과 단체 지침, 시설 유형별 세부 지침을 준비해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는 텅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붐비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학원가입니다.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는 학교보다 학원에 더 의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오후 3시 무렵 서울 중계동 학원가. 학교 온라인 수업이 끝날 시간이 가까워지자 노란색 학원 버스들이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거리엔 가방 맨 아이들이 속속 눈에 띕니다. 지금 뭐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 학원이요.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입니다. 중계동 학원가 한복판에 있는 3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만 학원이 모두 9곳 입주해 있는데 그중 한 곳을 빼놓고 모두 문을 연 상태입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서울 지역에서는 학원 10곳 가운데 8곳이 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거리두기 지침을 일부 완화한 이번 주부터는 학원 휴원율이 더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들은 더는 문을 닫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강의실 내 좌석 간격을 벌리고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철저히 방역에 신경 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완화됐다고 해도 이제 확진자나 이런 게 나오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뭐 했던 대로 계속 그 방역이나 뭐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뭐 온도 체크 뭐 이런 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고3들은 특히나 지금 재수생하고 경쟁이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어서 수업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었던 학부모들은 반기는 마음 반, 우려하는 마음 반입니다. 아무리 쌍방향으로 해도 학원 가서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게 굉장히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집에서는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아이들은 친구라도 만날 수 있는 학원에 가는 게 좋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이 뭐 계신 건 아니니까 애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잠들면 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틀어놓고 자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하지만 방역당국은 학원 같은 공간에서 집단 감염 위험이 여전하다고 경고합니다. 정부는 학원들의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할 방침이라면서 지침을 위반하면 바로 행정 제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올겨울에 닥칠 수 있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은 독감 시즌과 겹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미 핵심 보건당국자로부터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현지 시간 21일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겨울 바이러스의 공격이 우리가 막 겪은 것보다 실제로 더 힘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독감 유행병과 코로나19 유행병을 동시에 겪게 될 것이라며 두 가지 호흡기계 발병을 동시에 겪는 것은 보건체계에 상상할 수 없는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연방과 주 당국자들이
남은 몇 달간 앞에 놓인 상황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 강조, 검사를 통한 감염자 확인 능력 대폭 향상, 접촉자 추적 등을 통해서 대규모 재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항체 생성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철저한 방역 대책이 계속돼야 하며 지금은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다음 유행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우리 몸은 병원체가 들어오면 맞서 싸우기 위한 항체를 만듭니다. 항체가 이겨 완치되면 면역이 생깁니다. 예방접종은 병에 걸리기 전 인위적으로 항체를 만들어주는 건데 스웨덴과 영국, 네덜란드 등은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코로나19 유럽 확산 초기 스스로 병을 이겨 면역력을 갖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집단 면역입니다. 그런데 항체 형성이 잘 안 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네덜란드의 혈청역학 연구 결과 코로나19 유행 지역 완치자 중 항체가 생긴 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완치자의 90% 이상이 항체가 안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WHO 사무총장도 관련 내용을 언급했는데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집단 면역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유행이 상당히 큰 규모였는데도 항체 양성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결국은 방심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국내에서도 항체 형성 조사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얼마나 생겼는지, 방어력은 있는지 등은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방역 의식이 느슨해질 수 있는 지금 다음 유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번 유행을 준비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임을 인식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당국은 장기화 대책 마련과 동시에 연구 개발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 환자의 전파력이 성인보다 약한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어린이 전파 사례가 있고 바이러스 배출량만 놓고 보면 신생아가 성인의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어린 연령층 환자 관리를 방역당국이 강조한 이유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어린이가 성인보다 코로나19 전파력이 약한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프랑스에서는 9살 확진자 사례를 토대로 아이의 전파력이 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어린이 환자를 가까이 접촉한 172명 모두 코로나19에 전염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보고만으로 전파력 강도를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국내에서는 9살 소아 환자가 성인을 전염시킨 만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진된 그 9살 어린이와 같은 병실에 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같은 병실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력과 별개로 바이러스 배출량은 어린 연령층이 더 많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대상은 확진돼 입원 치료받은 산모와 태어난 지 27일 된 신생아였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신생아는 산모보다 최대 100배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호흡기 검체, 대변, 소변, 혈액 모든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면역이 취약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전신 감염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관찰을 하긴 해야 됩니다. 다만 체내 바이러스 양과 중증도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해당 신생아도 항바이러스제 투약 없이 빠르게 회복해 퇴원했습니다. 소아 자체의 임상적인 중증도는 좀 낮을 수 있고 전파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양상을 불러올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만큼 전파된다면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어린 연령층 관리를 강조하며 의료진과 접촉자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의료진 상당수가 육체적 피로는 물론 심리적 트라우마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소라 기자가 코로나19 일선 현장에 있었던 의료진들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의료진들을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방호복입니다. 무게가 만만치 않은 데다 방호복 안에 옷이 땀에 흠뻑 젖는 것이 예사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식사 시간을 빼고는 절대 벗을 수 없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달 동안 일선에 투입돼 온 공중보건의는 불시에 차출되는 일이 반복되자 정신적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환경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좀 비유를 하자면 게임 캐릭터 같이 뭐 이리 오라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하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한 달 전을 떠올리면 지금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의료진도 있습니다. 40도 넘는 고열로 일단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타이레놀밖에 줄 수 없고 그런 것도 많이 진짜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저희가 막 피를 토하고 열도 난다는데 여러 과정을 해야 되는데 고열이 나니까 일단 피토를 내도 응급실에서 안 받아준다고 못 가니까 되게 현실로 보니까 너무 지옥 같았어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기미에 접어든 만큼 의료진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의료인의 정신건강의 상황과 안전도에 대한 알림은 지금보다 거의 10배 이상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과 의료체제가 버텨주지 않으면 환자 숫자가 줄어들어도 결코 우리는 지금 좋다,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점차 줄면서 현재 병상과 장비 등 물리적 지원 체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태 장기화로 의료인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점점 쌓여가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 의료계 공통된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55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는 17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픽으로 보시겠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확진자가 전날 1,500명대로 떨어졌다 다시 4,000명 가까이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20만 4천여 명, 누적 사망자는 2만 1천여 명입니다. 이탈리아는 누적 확진자 18만 3천여 명, 사망자는 2만 4,600여 명입니다. 프랑스는 전날보다 조금 늘어난 2,6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5만 8천여 명, 사망자는 2만 700여 명에 이릅니다. 독일은 확진자가 전날과 같이 1,300여 명 늘어서 누적으로 14만 8천여 명, 사망자는 200여 명 증가해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영국은 누적 확진자가 12만 9천여 명, 사망자는 17,337명입니다. 미국은 2만 7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누적 확진자는 81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월드 5m 집계 기준으로 지금까지 하루 사망자로 가장 많은 2,800여 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가 4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캐나다는 확진자가 3만 8천여 명, 사망자는 1,8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라질은 확진자가 4만 3,079명, 사망자는 2,7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은 확진자가 8만 4천여 명, 사망자는 5,200여 명이 됐습니다. 일본 확진자가 390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12,200여 명, 총 사망자는 290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원유 수요 급감으로 국제 유가가 이틀 연속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를 구매하고 미국의 원유 가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1달러 5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거래일 20달러 43센트에서 8달러 86센트 43%나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던 5월 물도 10달러 1센트까지 회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브렌트유도 30%나 떨어져 20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감하고 공급이 넘쳐나면서 원유를 저장할 공간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초대형 유조선이나 육상 저장 시설이나 원유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Already we are seeing a huge amount of oil that is being put into storage right now. And imagine if the entire storage facility is going to be completely filled up. 시장 상황이 다급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원유와 가스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부와 재무부 장관에게 이들 기업과 일자리가 앞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자금 활용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전략 비축유를 채우기 위해 7,500만 배럴의 원유를 구매하겠다고도 밝혔지만 유가를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75 million barrels. So we're going to get either ask for permission to buy it or we'll store it. One way or the other, it will be full. 유가 폭락으로 뉴욕 증시도 이틀 연속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주요 지수 모두 3%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사람들이 집에서 스스로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키트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21일 FDA가 노스캐롤라이나의 랩코프가 개발한 코로나19 테스트 키트인 픽셀 홈 컬렉션 키트에 대해 비상사용 승인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는 이 검사 키트를 이용해 스스로 코를 통해 샘플을 채취한 뒤 시료를 우편으로 랩코프의 연구소에 보내면 됩니다. 다만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랩코프는 애초 이 검사 키트를 의료진과 응급 요원용으로 개발했으나 앞으로 몇 주 내에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있는 중국에서 해외 유입 환자 1명 때문에 40명 이상이 감염됐습니다.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 때문인데요. 중국은 해당 지역의 개학을 연기하고 책임자를 문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상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중국 북부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 다시 코로나19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단은 지난달 19일 미국에서 돌아온 22살의 유학생 한모 씨.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외출에 나섰다가 지난 11일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쇄 감염이 시작됐고 4차 감염자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집단 감염으로 확산됐습니다. 병원을 옮기면서 단 10여일 만에 확진자는 40여 명으로 급증했고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例为本土病例，分别为黑龙江6例、广东1例。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한 병원에서는 간호사 6명을 포함해 20명 넘게 확진 또는 무증상 감염됐습니다. 중국은 방역 소홀의 책임을 물어 하얼빈시 부시장과 보건 책임자를 징계하고 18명을 문책했습니다. 对于病房内的这个相关的人流动的人员呢，护理人员呢，他这种管控呢也没有做得很彻底。 집단 감염에 놀란 하얼빈시는 일부 주거 지역에 대한 봉쇄식 관리를 재개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려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개학도 연기했습니다. 인근 수이퍼너시에서는 러시아에서 들어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가 아직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변 대도시 창춘과 선양 등은 환자 유입을 우려해 외지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중국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방역이 느슨해지면 코로나19는 언제든 다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이 한 번 더 입증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올봄 마지막 꽃샘추위가 엄습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날씨엔 맨다리보다 스타킹이라도 신어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보호는 물론 체형 보정까지 할 수 있는 스타킹,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의 과학실에서 스타킹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